안녕하십니까. 작가지망생 홍용석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부동산 기사 중에서 동영상으로 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가등기 된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마라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목으로 여기 보시면 홍용석의 재미있는 부동산 권리 분석 동영상 강의라고 되어 있죠. 자, 글이 좀 너무 적은데요.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면 홍용석 제 이름이 있고 바이제주란 아이디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학원에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사이드로 부동산 중개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주는 부동산 강의, 부동산 중개는 사이드로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바이제주라는 아이디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올릴 때 이 바이제주라는 아이디로 기사를 올렸거든요. 그 올린 날짜가 여기 보시면 2008년 8월 22일 날 올렸습니다. 2008년 여기 보이시죠? 2008년 8월 22일 날 올렸고 그 당시는 다 바이제주라는 아이디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공인중개사학원에서 강의하던 때거든요. 부동산 중개도 사이드로 하면서요. 그때 제가 올린 기사 중에 동영상 기사가 있어서 오늘 설명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등기 된 부동산은 왜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지. 자, 여기 일단 설명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동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동영상 강의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권리 분석을 쉽게 배워가는 재미있는 부동산 권리 분석.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란 뭘까요? 가등기에서 가짜는 거짓 가짜를 씁니다. 즉, 가등기란 가짜의 등기, 거짓 등기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가등기란 임시로 하는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진짜 등기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 이것이 가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진짜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등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라는 것은 임시로 하는 등기,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 진짜 등기인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로 근거를 마련하자는 등기인데 가등기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등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략적인 의미를 좀 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란 건 말 그대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선 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가등기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우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자 유비와 주택의 매수자 관우가 주택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파는 사람 유비를 매도자라 하고 사는 사람 관우를 매수자라고 하죠. 매수자 관우가 주택을 산 다음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이번에는 특별히 매수자 관우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곧바로 하지 않고요. 다만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해갈 수 있는 가등기만을 해두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정 가등기를 해두었죠. 이런 경우를 흔히 우리가 가등기한다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등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정 가등기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대부분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를 해두면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필요한 때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서 사정상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어려운 때 이 가등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부동산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 만약에 살려고 하는 부동산에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다. 내가 그 부동산을 살려고 마음먹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이미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 부동산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이유를 한번 보면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한데요.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이 있다. 우리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선 그 의미를 살펴보고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어서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등기를 나중에 했을지라도 즉 본등기의 출생일자가 빨라진다. 가등기의 출생일자가 본등기의 출생일자가 됩니다. 가등기의 생일이 본등기의 생일이 된다. 이를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들인지 예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주택 소유자 유비, 매도자죠. 그 다음에 유비의 주택을 사려고 하는 관우, 유비와 관우 사이에 주택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1일자에. 그러면 보통의 경우 2008년 4월 1일 날 유비와 관우 사이에 주택 매매 계약을 했으면 관우가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 관우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관우가 그냥 가등기만 해두고요.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8년 6월 1일 날 집주인 유비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4월 1일 날 분명히 자기 집을 관우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날 유비가 또 다른 장비에게 제3자 장비에게 자기 집을 또다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이중매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 팔아먹는 거죠. 이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유비가 장비에게 자기 주택을 이중매매를 하고 장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6월 1일자로 유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 8월 1일이 되어서 관우가 이런 사정을 알았습니다. 유비가 장비에게 이중매매를 하고 장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8월 1일자에 관우가 자신의 가등기에 근거해서 4월 1일자에 주택을 사고 가등기를 해두었죠. 그 가등기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였습니다. 8월 1일자에. 자, 그래놓고 보니까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두 개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죠. 6월 1일자에 장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또 8월 1일자에 관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이처럼 두 개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 등기 중에서 하나만 인정됩니다. 어떤 것이 인정되냐면 순위가 앞서는 소유권 등기가 인정되어서
순위가 앞서는 소유권 등기는 살아남고, 반면에 순위가 늦은 소유권 등기는 부정되어서 순위가 늦은 소유권 등기는 말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관우의 소유권 등기와 장비의 소유권 등기 중 어느 것이 순위가 앞서서 살아남을까요? 자, 우선 날짜상으로만 따지면 장비의 소유권 등기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의 소유권 등기는 6월 1일자에 이루어졌고, 관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우의 본등기는 8월 1일자에 이루어졌으니까 장비의 소유권 등기가 앞서는 것 같죠. 그래서 장비의 소유권 등기는 살아남고 관우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될 것 같습니다. 날짜상으로만 보면. 그러나 실제로는 관우의 소유권 등기가 살아남고 장비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가등기에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까 보았던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죠. 가등기의 특징을 보면 가등기에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즉 본등기의 출생일자가 빨라진다. 자, 우리 사례를 다시 한번 보죠. 관우는 4월 1일자에 가등기를 해두었다가 그 가등기에 근거해서 8월 1일자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갔습니다. 그러면 관우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비록 8월 1일자에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본등기의 순위는 어느 순위를 따르냐면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그래서 4월 1일자의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우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4월 1일자의 순위, 장비의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장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1일자의 순위. 그러면 누구의 순위가 빠릅니까? 관우의 순위가 빠르죠. 관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살아남고 장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단 가등기를 해두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거죠.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례에서 보듯이 소유권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관우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장비처럼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근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등기부에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부동산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부동산에 특별한 권리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이럴 때 등기부에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부동산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미있는 부동산 권리 분석,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당시만 해도 제 목소리가 좀 풋풋했죠. 벌써 저게 2008년도 영상이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보면은요, 여기 가까이 좀 가서 보면은 이게 2008년 8월 22일자 영상이거든요. 여기 2008년 8월 22일자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제 목소리가 좀 풋풋했죠. 그리고 지금은 며칠 됐죠.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말만 하면 기침이 나오고 목 안에 뭐가 꽉 찬 느낌이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계속 기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더 탁한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튼 다시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저 때 목은 좀 풋풋했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권리 분석을 쉽게 배워가는 재미있는 부동산 권리 분석.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란 뭘까요? 가등기에서 가짜는 거짓 가짜를 씁니다. 즉, 가등기란 가짜의 등기, 거짓 등기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가등기란 임시로 하는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여기 제 이름 보이시죠? 여기 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 바이제주란 여기가 예전에는 이 화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제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경제동화 쓰면서 이 아이들을 바이제주에서 오마이 미스테이크로 바꿨잖아요. 아이들을 이게 그러려면 그런 건 뭐냐면 이 바이제주로 안에서 탈퇴를 하는 거거든요. 탈퇴를 하니까 사진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제주란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예전에 쓰던 아이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좀 보죠. 이 기자의 여기 보이세요? 이 기자의 최신 기사에 가지고 젊은 날 낮은 곳을 바라보는 죄가 있었다면 이거 있죠. 이것도 이제 같이 제가 쓴 건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텍스트 기사입니다. 이거는 2011년 7월에 쓴 기사네요. 날짜가 역시나 지금 홍용석 바이제주 아이디로 쓴 거. 부동산 기사는 전부 바이제주라는 아이디로 썼습니다. 이제 오마이 미스테이크를 쓴 거는 경제동화 쓰면서요. 2011년 7월 5일 날 쓴 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못 싸우던 시골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당시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였지. 여기 편집하시는 기자님이 실수하셨네. 당시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에서 건빵 한 줌씩을 나눠주던, 그때는 건빵 나눠줬거든요. 다 건빵을 준 건 아니고, 도시락 못 싸우는 그때는 다 가난했지만, 그 중에도 조금 더 차이가 정말 없이, 다 가난했지만 그 중에도 좀 더 가난한, 그래서 도시락을 아예 안 싸우는 학생에게는 건빵을 줬죠. 한 줌씩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1970년대 초반 나는 1km 남짓되는 시골길을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예, 그랬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의 겨울은 가난만큼이나 독하게 추웠다. 손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이 추운 겨울날 허술한 겉옷을 뚫고 한겨울의 칼바람이 속살을 파고들 때면 눈가에 그렁그렁 맺히는 눈물마저 얼어버릴 듯 추웠다. 그런 날에는 넓은 길 대신 밭두렁 논두렁길을 걸어 학교를 갔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추위도 그만큼 피하고 공부도 더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었죠. 학교에 가면서 나는 늘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 돼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여름 장마철 폭우가 쏟아질 때면 또래에 비해 체구가 왜소하고 몸이 약한 막내 아들을 어머니께서는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에 가면서도 역시나 나중에 꼭 높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높은 사람이 되면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기에 또 몸이 약한 나도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기에 그랬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홀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높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 높은 사람이 되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렸던 나는 결국 높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깨달았다. 높아지려고 앞만 보고 달리면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네,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후회스럽기 그지없다. 왜 나는 늘 높아지려는 생각만 했을까? 어째서 낮아지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높아지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몰랐을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많던 기회들을 높아지려고만 했던 어리석음 때문에 다 놓쳐버린 지금,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낮아져 있다는 이 슬픈 사실이에요. 아, 참 슬프네요. 그러고 보니까. 많은 실패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건 장애인 언론사에서의 기자 생활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기사로 옮기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박나는 기사를 써서 회사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자가 될까에 더 치중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기자로서 명성을 높이고 확고한 내 자리를 잡을까 하는 데 열중했다. 항상 이랬던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예. 이게 전부는, 제 마음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애달픈 노력의 결과 나는 몇 번의 히트작을 써내긴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진정성 없는 나의 기자 생활은 1년여 만에 끝이 났다. 사실은 이제 그 방송국의 어떤 재정적인 사정 이런 것 컸긴 했지만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적어도 그 나이에 제가 45인가의 나이에 이 장애인 방송국을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늦게 찾아온 그 일자리라면 정말 저도 지체장애 3급이거든요. 지금 이제 급수가 없어졌으니까 뭐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중증이거든요. 지금은 3급까지는 중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3급은 중증은 아니었죠. 1, 2급만 중증이고. 그런데 저도 지체장애 3급이고 오른쪽 다리가 한 9cm 정도 짧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 장애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그 정말 장애인 기자로서의 본분을 가장 최우선이야 했지만 아무튼 그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만일 그때 내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기사를 썼더라면 나의 기자 생활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쯤은 내가 그토록 바랐던 명성 있는 장애인 기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인데 이 기사를 쓸 때의 저의 심정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기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그때 제가 아주 뭐 장애인 방송국 기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은 아주 벗어났던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런 생각은 있었죠. 좀 히트작 뭐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아주 그 조회수가 많는 기사 뭐라고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거에 좀 급급했던 거는 사실이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를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후회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야 할 정도의 내가 그런 정신 자세였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실패를 거듭할수록 가슴에 와닿는 건물의 지혜. 건물은 참 지혜롭다. 건물은 나처럼 항상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는다. 건물은
상황에 따라 높고 낮음의 선택을 달리한다. 때로는 높아지지만 상황에 따라 기꺼이 낮은 곳을 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설명 나오네요. 제가 읽기만 할게요. 먼저 주택을 살펴보자. 주택은 높은 곳을 향한다. 주택은 도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가능하면 다른 주택보다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한다. 주택이 도로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는 이유는 배수 때문이다. 주택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요즘 같은 장마철에 집이 물에 잠기거나 집에 습기가 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주택은 도로보다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한다. 또한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해 집 앞에 있는 수려한 경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다른 집보다 다소 높은 위치를 선호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화면에는 안 보이네. 여기까지만 보면 늘 높은 곳을 바라보는 나와 건물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상가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가는 낮은 곳을 좋아한다. 상가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가는 도로와 높이가 같거나 조금 낮은 곳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왜 상가는 굳이 낮은 곳을 찾을까? 그 이유는 고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상가가 도로보다 높으면 고객들이 드나들기 불편하기 때문에 상가는 고객이 없으면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기꺼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다. 잠시만요. 상가가 낮은 곳을 찾는 건 흐려져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상가가 낮은 곳을 찾는 건 비단 도로와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다. 상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비탈길의 상권인 경우 성공하는 상가는 대개 아래쪽에 위치한다. 비탈길 중간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들이 비탈길 아래쪽에 있는 상가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낮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자신을 높여가는 상가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내 젊은 날에 나에게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건물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땡땡땡 말줄임표. 지금 읽어보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실인데 제가 그때 좀 낮아지려고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제 상황을 너무 좀 자아 비판을 좀 강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사실은 사실이죠. 화면을 좀 다시 살리고 싶은데 흐려진 게 살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결국 살지가 않네요. 이게 옆으로 옮겨봐도 이게 살아왔네요. 오마이뉴스에 지금 계속 실려있는 살아있는 기사거든요. 오마이뉴스 혹시 가시는 분 계시면 여기 젊은 날 여기 오마이뉴스 가시는 분 계시면 젊은 날 낮은 곳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 기사 한번 치시면 제가 쓴 기사 전문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은 부동산 기사를 정말 많은 부동산 기사를 써놨거든요. 오마이뉴스에 한번 읽어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